464쪽 이번 시간에는 제86회 이론 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다음은 도매업을 용이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이랬습니다. 자, 손익에 대한 대화이니까 손익계산서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까지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렇지만 당기순이익은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지만 영업의 비용을 뺀 것이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까지 뺀 게 이제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우리가 그 비중이 있는 그런 그 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세라는 건 세금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에 대한 따라서 그 세율에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겠죠. 당기순이익 감소는 영업의 비용의 증가가 원인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밑에 보기에 보니까 영업의 비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개정 과목들을 나열을 해놨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게 이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응? 가에 들어갈 개정 과목. 어, 어, 어. 아, 이익이구나.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네. 3번이죠. 이자 비용. 네. 네, 제가, 네,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건 이익인데, 제가 왜 비용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이자 비용. 요게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번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그리고 2번은 판매관리비이고 1번은 매출원가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 문제가 86회만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기출문제 쭉 풀어보면 이와 똑같은 문제가 어디서 또 한 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번 문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2번을 보시죠.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하는 것이죠. 1번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는 보통예금, 선급금, 미수금 등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당좌자산 개념 과목 몇 개 외우셨잖아요. 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미수금, 선급금, 미수수익 이런 것 등이 이 당좌자산에 있었죠. 1번 맞죠? 2번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유형자산의 개념 과목이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외에도 구축물,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이 있죠. 다음에 3번 영업권은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영업권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영업권은 무형자산이면서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3번이 되었어요. 3번.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계,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네. 3번이 틀렸구나.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6년 12월 31일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채권이 얼마냐 질문하는 문제가 앞에서 몇 회 차인가도 한번 나왔었어요. 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자, 기초 매출 채권이 40만 원 있었는데요. 26년 중에 회수한 금액이 12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이 160이었는데 그 중에 현금 매출이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외상 매출이 140만 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현금 매출 20만 원을 빼면은 매출액 중에 140만 원은 현금 매출이 아닌 외상 매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기초 40만 원에다가 단기의 외상 매출 140 더하면은 180인데 그 중에서 회수를 120만 원을 했죠. 그러면 60만 원이 미회수 상태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매출 채권의 잔액은 6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이렇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에요. 예. 처분한 것은 영업의 수익이죠. 처분이익은. 하지만 평가만 한 것은 미실현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자본에 유보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평가이익이니까 자본 증가, 예,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에 변화가 없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하면서 전체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가와 다가 답이었어요. 1번. 가와라. 예. 가와라 2번. 2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6년 6월 상품 수불부입니다. 재고자산을 후입 선출법으로 이게 선입선출이나 평균법으로 주로 문제를 내는데 아주 86회에서는 갑자기 후입선출법의 문제를 냈습니다.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6월 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랬습니다. 네. 자, 후입선출로 판매를 정리한 나머지를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6월 달에 판매 매출이죠. 400개 있었습니다. 400개. 이거를 후입선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00개. 후입이니까 6월 15일께 먼저 출고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개는 6월 1일 월초 재고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재고가 100개가 남았죠. 여기서 100개가. 6월 1일 월초 재고에서 100개의 재고가 남았으므로 100개 곱하기 1200원 하셔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재고자산은 12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똑같은 장부를 놓고 후입선출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6월 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선입선출로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매출이 400개 있습니다. 선입선출로 자 월초재고 200개 그 다음에 6월 15일에서 200개 그러면 여기 게 10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15일 거 100개는 1,300원짜리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로 했을 때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3만 원.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이 수량은 같지만 금액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 적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선입선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예, 날이 갈수록 단가가 오르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선입선출이 이익이 많이 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익이 많이 나느냐 하면은 선입선출로 하니까 저기 재고 금액이 13만 원이었죠. 후입선출로 하면은 지금 12만 원이잖아요. 재고자산의 금액이 크다는 것은 매출 원가가 낮게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낮아지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후입 선출로 하니까 매출원 지금 재고 자산이 적죠. 재고 자산이 10,000원 적어요. 이게 후입 선출이니까. 그러면 후입 선출은 재고 자산 금액이 수량은 같은데 재고 자산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납니다. 후입 선출이. 답은 1번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선입 선출, 후입 선출 장부에서 여러분이 따져가지고 재고자산도 구할 수 있고 매출 원가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6번째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문제 앞에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 방식은 뭐예요?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잔고 금액이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요. 처분 금액은 알려줍니다. 예,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570만 원이 처분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금액은 570이라는 거 밑에 데이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570만 원 마이너스 장부 금액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 장부 금액을 구할 때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겁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가 잘 계산해야 돼요. 자, 취득원가도 여기 알려줬습니다. 1,000만 원에 취득했다. 24년도에 1월 1일 날. 그리고 25년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한 건 누계액이 400만 원인 상태예요. 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내용연수 5년이며 월할로 상각을 하라 했습니다.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할로 상각해야 될 대상은 26년도 것만 월할 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6년 6월 30일에 이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6개월치, 예, 1년에 딱 절반이죠? 6개월치만 월할로 상각해주면 됩니다. 자, 취득 원가가 1,000만 원이고 내용연수 5년이면 매년 나누기 5로 해서 매년 200만 원씩 상각을 하는 것인데 26년도에는 6개월만 경과했으므로 예, 100만 원만 상각을 하면 되겠죠.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그러면 전기말까지 상각한 누계액이 400이니까 여기다 플러스 100만 원 하면은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에요. 취득 금액은 여기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잔고 금액이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래서 570만 원에서 이제 500만 원을 빼주면 7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답이 유형자산 처분이익 70만 원 3번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6번 문제와 같은 문제 우리 앞에서도 몇 번 풀어본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 이런 문제 자주 출제하구나 하는구나 이론에서 꼭 연습을 해둬야 되겠네요. 약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다음은 7번째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 것. 예,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는 것은 수익이나 비용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1번 재고자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산이에요. 예, 자산. 재고자산 매입하면서 만약에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 운반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죠. 예, 상품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2번 본사 사옥에 대한 감가상각비. 네, 아까 우리 지난번 앞에 85회 결산 문제에 감가상각비 문제 나왔었죠? 예, 그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특허권 예, 무형 자산이죠.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에 해당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안 가죠. 그래서 2번 감가상각비가 답이었습니다. 네, 재무회계 여러분 7개 우리가 86회에 출제된 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86회 재무회계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됐구나. 예, 보여요. 자, 부가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거. 예, 택시죠, 택시. 택시가 과세입니다. 주택 임대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없어요. 허가받은 교육 용역 면세이고요. 도서대여 면세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예, 공급 시기 가끔 문제 나오죠.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현금 판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예요. 틀렸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이것도 재화를 인도해야 공급한 걸로 봅니다. 가공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공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 세 번째 장기 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장기 할부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재화이든 용역이든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옳은 겁니다. 그럼 4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도시가스, 전기 이런 서비스 용역을 말합니다. 예, 이런 것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 할부 조건부하고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어요. 예, 4번도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시기를 질문하는 문제, 요 9번 문제가 제 기억에는 이와 똑같이 지금 몇 회째 내고 있습니다. 예, 보기도 바꾸지 않고 이대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문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습니다. 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잘 구분할 수 있죠? 상품 운반용 트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86회 부가세 문제까지 우리가 봤을 때 86회의 이론 문제는 쉬운 편의 문제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보실까요? 좋습니다.